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남자가 매일 아침 똑같은 말로 하루를 엽니다. 우리는 망하기 30일 전이다. 정상에 오른 사람이 도대체 왜 매일 망할 거라고 말할까요? 사실 그는 진짜로 망하기 30일 전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젠슨 황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만든 사람이죠. 안녕하세요. 세계 서열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행동과 마인드를 연구하는 부자곰입니다. 베이조스, 버핏에 이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건 세계 정상에 오르고도 그가 끝내놓지 않은 단 하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그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는 당신에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한 식당의 접시닭이었던 소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람이지만 그의 첫 직업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5살, 젠슨 황은 동네 식당 데니스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합니다. 접시를 닦고 손님이 남긴 그릇을 나르고 화장실을 청소했죠. 한밤중에 남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거가 있으면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젠슨 황은 정반대였어요.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도 저에게 하찮지 않습니다. 저는 접시닦기였습니다. 화장실도 숱하게 닦았고요. 가장 낮은 자리의 일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는 그 시간을 자기 인생의 자랑스러운 한 부분으로 당당히 끌어안았습니다.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 그게 그의 첫 번째 미천이었던 거죠. 낮은 자리에서 몸으로 부딪혀본 사람만이 아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밑바닥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데니스라는 식당이 훗날 그의 회사가 태어난 곳이 됩니다. 1992년, 젠슨 황은 2명의 동료와 함께 사업을 구상합니다. 회의실도 번듯한 사무실도 없었어요. 장소는 다름 아닌 그 식당이었습니다. 집보다 조용하고 커피값이 쌌으니까요. 그렇게 식당 한쪽 부스에서 세 사람은 컴퓨터 그래픽을 그리는 칩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그립니다. 당시만 해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무모해 보이는 분야였죠. 1993년, 30살의 그는 그 부스에서 엔비디아를 창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제국이 가장 평범한 식탁에서 시작된 셈이죠. 그런데 그 꿈은 곧 악몽으로 변합니다. 엔비디아가 처음 내놓은 제품, 1995년에 나온 칩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업계가 막 표준으로 삼기 시작한 방식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방식을 고집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우아했지만 시장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제품이 안 팔리니 돈이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회사가 첫 단추부터 어긋나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1996년, 엔비디아는 완전히 벼랑 끝에 섭니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 회사를 굴릴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0일 남짓이었습니다. 파산하기 딱 한 달 전이었던 거죠. 젠슨 황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창업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함께 밤새워 일하던 동료들을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때 100명에 이르던 직원이 30명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동료의 절반 이상을 자기 손으로 떠나보낸 겁니다. 회사의 운명도 남은 사람들의 생계도 전부 그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30명 남짓의 사람들과 한 달치 돈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젠슨 황은 그 마지막 남은 돈 전부를 단 하나에 걸기로 합니다. 새로 개발한 그래픽칩 하나에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거는 결정이었죠. 실패하면 그대로 끝, 회사도 사람도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회사를 건 마지막 배팅이었습니다. 안전한 길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는 가장 무서운 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은 직원들과 함께 그는 이 한 번의 결과를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 칩마저 팔리지 않으면 모두가 일자리를 잃고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었으니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1997년 8월 그 새 칩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출시 넉 달 만에 100만 개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파산 30일 전까지 몰렸던 회사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에 선두로 올라선 겁니다.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서 살아 돌아온 거죠.
누구라도 이쯤 되면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할 만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나면 이제 한숨 돌리고 안심합니다. 살았다고, 이제 됐다고요. 그런데 젠슨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우리는 망하기 30일 전이다 라는 말을 회사의 사원처럼 입에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무려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지금도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느낌은 변하지 않습니다. 취약하다는 감각, 불확실하다는 감각, 불안하다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보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를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상에 오른 지금도 일주일 내내 깨어있는 거의 모든 순간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이메일을 확인하면서요. 한번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사람은 정상에서도 결코 마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보다가 방심하는 순간 성적이 미끄러지고 일이 잘 풀릴 때 자만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숱하게 봅니다. 잘 될 때일수록 오히려 위험하다는 걸 젠슨황은 뼛속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끝없는 긴장이 뜻밖의 보상을 가져옵니다. 늘 망할 거라 생각하며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은 회사는 남들이 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세상에 밀려왔을 때 그 파도를 감당할 칩을 미리 갖춘 회사는 엔비디아 뿐이었습니다. 안심하지 않은 덕분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편집증에 가까운 절박함이 결국 시대를 통째로 거머쥐는 힘이 된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 사람과 대화하고 그림을 그려내는 그 모든 기술의 뒤에서는 엔비디아의 칩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식당 부스에서 시작해 파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시대 전체의 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젠슨황은 이 끝없는 긴장과 고통을 불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걸 초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한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함은 지능에서 나오지 않는다. 위대함은 인격에서 나오고 그 인격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겪을 고통과 시련이 너희의 인격과 회복력과 민첩함을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의 궁극적인 초능력이 된다. 한밤중에 접시를 닦던 시간도 동료를 떠나보내던 파산 30일도 그에게는 버려야 할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 재료였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보통 고통을 그저 빨리 지나가야 할 불운으로만 여깁니다. 그런데 젠슨황은 바로 그 고통이야말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힘이 된다고 봤습니다. 편하기만 한 길을 걸은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단단함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오늘 당신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한 걸음입니다. 2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당신이 잘 되고 있다면 젠슨황의 30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위기가 아니라 다 됐다고 안심하는 순간이니까요. 둘째, 만약 지금 당신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고통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 하나를 골라서 이게 나를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고통을 인격으로 바꾸는 연습이죠. 예를 들어 지금 직장에서 힘든 상사를 만났다면 이 사람 덕분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같은 고통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를 깎아내리는 칼이 되기도 하고 나를 벼리는 숫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부자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오늘 당신의 곰발자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디딘 한 걸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젠슨황은 남들보다 운이 좋아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서 정상에 오른 게 아닙니다.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그 경험을 평생의 절박함과 단단함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부자는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이 마음 하나만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도
위기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겁니다. 세계 부자들의 다음 행동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상식을 통째로 부수고 원가부터 다시 계산한 남자 일론 머스크로 또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곰이었습니다.